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대손금을 판단하는 문제인지 제도에 대한 문제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금융에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부 열심히 하면서 시험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하다가 애매하고 헷갈리는 문제들 혹은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 해커스 금융 홈페이지에 교수님께 질문하기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여기다가 직접 열심히 답변을 달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다른 학생분들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헷갈리는 필수 개념들을 쏙쏙 뽑아서 준비를 좀 해와 봤거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영상 하나로 더 이상은 이제 질문이 올라오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질문들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지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하여 하나픽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는요, 부가가치세 파트고요. 부가가치세 파트에서 여러분이 진짜 단골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과세표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과세표준 계산하는 문제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대손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아직까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은 동일하게 매출세액 파트에 있는 대손세액 공제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빼지 말랬다가 얘는 왜 빼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헷갈려들 하십니다. 자, 이거 왜 헷갈리냐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부 다 했으니까 이 정도 다 알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계산이 되는데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해요? 과세표준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별히 공급가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세표준의 10%를 계산한 게 바로 매출세액이었죠. 이렇게 계산된 매출세액에다가 만약에 혹시 대손세액이 있다면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별도로 차감해서 우리가 매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과세표준을 묻는다. 대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대손세액 공제를 묻는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보통은 말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문제인지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제도에 대한 문제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고요. 기출 단골입니다. 엄청 자주 나와요. 기출도 2번에 1번은 출제가 되고 있다. 우리 실제 시험에서. 제가 1분 드릴게요. 1분 동안 한번 풀어보시고 풀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뭐 이 정도야 가뿐하게 풀 수 있잖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3일의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거래입니다.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표준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대손세액 공제 뭐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대손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될지 안 될지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요, 공급가액,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니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 해서 공부한 거 있고요, 공제하지 않는 것들 해서 공부한 거 있습니다. 요거 2개 개념 자체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질문이 오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혼동이 오는 개념이죠. 요거 앞에다가 제가 수식어를 한번 달아볼게요. 돈을 받았지만 내가 돈을 받았으면 나의 과세표준에 포함돼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것 같은데 받았지만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제하지 않는 건 뭐냐면 빼야 할 것 같지만 내 느낌에는 그래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제한다는 건 뺀다는 의미니까.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수월하실 수 있어요. 자, 받았지만 포함하지 않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 우리 거래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인도되기 전에 멸실되거나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것들은 전부 다 포함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순매출 개념으로 보겠다, 그런 의미죠. 잘 아실 거고요. 2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사업하고 관련 없는 무관한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뭔가 포함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업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포함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3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거래처로부터 연체 대금을 받은 거죠. 연체 이자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포함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빼야 할 것 같지만 빼면 안 되는 거, 공제하지 말아야 할 거 삼총사 세 가지 우리 공부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대손금이죠. 대손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물건을 100만 원 주고 팔았지만 돈을 못 받은 거예요. 100만 원 주고 팔았는데 100만 원을 다 못 받았다고 해서 재화 용역이 공급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공급은 했어. 당연히 그냥 과세 표준인 거야. 이걸 내가 못 받은 대손금이니까 빼야지 하고 이렇게 공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할 이유도 전혀 없죠. 재화 용역의 대가가 아니니까.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지급 장려금이 있습니다. 내가 거래처에다가 지급한 장려금이에요. 마치 내 매출 대가에서 빠진 것 같잖아요. 그래도 공제하면 안 된다. 됐나요? 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하자 보증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 짓고 나면은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매출 대가의 일정 부분을 좀 보증금으로 떼놓습니다. 빼거나 공제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전체 매출 대금은 고정된 거니까 차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과세 표준을 계산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 뭐 이런 거랑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대손세액공제 뺀다고 배웠는데요. 선생님 대손금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삑 오르다. 자, 봅니다. 특수관계인하고 매출했을 때는 시가로 과세 표준을 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인한테 500만 원을 매출했다 하더라도 시가 10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볼 거다. 두 번째, 특수관계인 이외자에게 매출했으면 그냥 내가 판 대가 5,400만 원 자체가 나의 과세 표준인데 애누리, 할인이 어떻게 됐대요? 차감된 금액이래요. 그럼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빼져 있는 상태가 5,400만 원이니까 5,4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회사가 공급한 재화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내가 돈을 받아서 포함해야 될 것 같지만 넣으면 안 돼. 과세 표준하고 상관없다. 자, 네 번째,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에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빼야 돼요, 더해야 돼요. 공제하지 않는 겁니다. 대손금은 우리 애시당초 과세 표준에서 빼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대손세액 공제로 차감하는 거지 과세 표준에서 빼는 거 아니다. 그래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1,000만 원하고 5,400 두 개 더하면 6,400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요것도 똑같이 1분간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이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과세 표준에서 물어본 거고 지금은 대손세액 공제를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너네가 물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다음에 대금을 못 받아서 대손이 발생했니? 그러면 그 발생한 대손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만큼은 세액공제로 차감해주겠다 하는 개념이죠. 과세 표준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얘기다. 자,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는 보통은 말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계산 문제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계산 문제도 우리 교재에 보면 예제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의 기본적인 알아야 될 내용들은 여기 있는 보기 지문이 다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부가가치가 포함된 거죠. 포함된 전체 대손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팔고 받아야 되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 그 전체 대손금액, 여기에 110분의 10이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요거 이제 잘못해서 나오면 막 110분의 100이다. 100분의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류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공급가액이 100원이면 여기에 부가가치 세액은 10원이잖아요. 두 개 합친 게 110이잖아요. 물어본 게 뭐냐면 전체 대손금액 110에서 부가가치 세액만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110에서 110분의 10 하면 10이 나오죠. 요거를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산식이 110분의 10인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요거죠, 요거. 확정 때만 됩니다.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함께 기타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확정 신고기간이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것도 여러분 만약에 오류 지문으로 나오면 예정 신고 때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잘못된 거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확정된 대손에게 한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세 기간에 있는 확정신고 기한에 대손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뭐가 있어요? 법인세법상 대손요건하고 동일한데 부가가치세에서 특별히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건 뭐가 있냐면 소멸시효 완성, 파산이 있었죠. 또 중요한 게 부도. 근데 부도는 어떻게 해야 돼? 부도 발생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거. 요게 우리 세법상 일반적인 대손세액공제 요건이었습니다. 이 사유가 확정이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어요. 요건 조금 지엽적이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사유로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 우리 이렇게 대손 요건이 맞느냐? 요건을 판단해서 해당 요건이 만족하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 금액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대손금액 110분의 10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서식 채우는 문제에서도 요런 건 나왔었어요. 되셨죠?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풀이 시간 1분 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가지고 온 3번 문제는 진짜 교수님께 질문하기 역대 최고로 많이 물어본 문제예요. 연습 문제 12번에 개정도 안 되고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대손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문제다라고 보시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념만 잡히면 굉장히 쉽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공제하면 안 되고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은 포함하면 안 된다.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기억, 외상매출금, 매출 N율이 100만 원이 어떻게 됐대요? 차감된 금액입니다. 이미 차감이 됐으니까 굳이 포함할 이유가 없죠. 이미 차감이 됐는데 또 차감할 이유도 없죠. 그대로 3억 7천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지문에서 변형이 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차감되기 전의 금액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매출 회율이 100만 원이 차감되기 전 금액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3억 7천에서 100만 원을 빼야죠. 그래서 3억 6,90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차감이 됐다고 했으니까 3억 7천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 뭐야.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대손 요건이 맞는데? 그럼 대손금 차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헷갈린다고. 지금 이거는 사유고 요건이고 그런 거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과세표준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을 거예요. 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이잖아요.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돈을 줬으니까 이거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것도 공제하지 않는 겁니다. 자, 외상매출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수령한 연체이자예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포함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왜?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고 단순히 내가 받아야 될 돈을 지연해서 받았기 때문에 연체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포함하지 말라고요. 그냥 상관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과 하면 얼마가 되냐면 3억 7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3억 7천인가요? 하고 시작하면 우리가 힘들어진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질문이 많고 가장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우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손금과 대손세액 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빈출이고요, 여러분. 나왔을 때 틀릴 문제는 아니에요. 헷갈린다고 이거 절대 틀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들로요, 여러분들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해커스 금융 구독 안 하셨으면 꼭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셔야지 합격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